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11일 옵션 만기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 한 3, 40분 내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옵션 만기 좀 리뷰해 보고요. 아, 가능성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점 돌파해서 양봉으로 쭉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해서 신고가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330은 꽝이 나오고 선물만 332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잠깐 수급하고 포지션하고 좀 복귀해보고 8월 지수 방향성 좀 분석을 해볼게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1.73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채널 추세. 그렇죠? 위로는 일단 기술적인 매물 공백 구간이어서 2550까지, 그 위로는 2600까지 단계별로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8월 달에 갈 것인가? 관건이 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선물은 외인들이 어제 매도가 많았는데 막판에 한 3, 4천 개 정도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뛰어서 10,000개 이상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좀 줄였습니다. 7,700개 정도 매수하고 현물은 기관들이 음, 연기금은 계속 좀 쓰레기 짓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매도 나오다가 4천억 매수를 했는데 막판에 연기금의 1,000억 이상 물량을 받으면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뭐 기관들 외인들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을 했고요. 올라오다가 음봉으로 밀렸다가 돌아오는 자리였는데 그 정도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또 옵션 구조를 보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구조를 보면은 당일 수급 구조가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해요. 327까지 콜 매수를 쫙 20부터 그죠? 했어. 330에는 푼 콜 매도를 했어. 이 얘기는 332로 마감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30 콜 풋도 매도했지만 332에서 풋 매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비중 큰 거는 327 위로는 갈 텐데 330 위로 올라가기는 버겁다. 이거로 좀 해석을 했었는데 잘하면 오후에 330 올라갈까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영 걸린다 그랬더니 330을 꽝으로 만들어 놓고 선물만 330 위로 올려놓았죠. 자, 베이시스는 뭐 그냥 0.2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올려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2523포인트, 코스피 200은 329.92포인트. 일단 신고가. 자, 그런데 이후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려올 것인가, 또 올라갈 것인가. S&P 500 선물입니다. 선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 선물이 공간이 있어요. 무슨 공간? 위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한 1% 정도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위로는 조금 매물 저항이 커서 그리고 200일선도 있고 해서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녹록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도 요거 있죠. 요 매물대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죠. 1, 2, 3, 4, 5 한 열흘 정도 걸려서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지루하게 했잖아. 우리 지수도 확 눌러놓고 그죠? 요 정도 매물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 8일 정도 거쳐서 돌파를 했으니 요 정도 여기 매물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여기보다는 두께도 그죠? 그런 걸 가정을 하면은 사실 뭐 요 정도까지 그 위로는 요 정도까지 이 정도 위로 올라가서 요 구간의 매물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요때보다는 적으니 8일 정도 걸렸으면 여기는 한 3, 4일, 4, 5일, 일주일 남짓이면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 정도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단 CPI가 예상외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급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쉬었다 가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놓고 우리 지수를 보면은 우리 지수도 공간이 있죠. 얼마? 코스피 코스피 200으로는 공간이 340, 338, 그 위로는 345 공간이 있어요. 345까지 가더라도 1.7% 오른 상황에서 6.5%니까 한 4%대 상승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봉상 과열 진입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코스피 지수로는 2550과 2600 라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과연 오늘이 8월 11일인데 9월 달은 추석 전날이 만기네요. 추석 전날이 만기네요.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딱 4주짜리 만기인데 과연 타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매물대로 볼 때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S&P 500도. 자, 그럼 두 번째로 포지션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당일로서 외인들은 차월물을 뭘 매수를 했느냐? 푼 매도를 325 아래로 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 매수를 어디까지? 342까지 늘렸어요. 쫙 늘렸죠. 자, 이 얘기는 뭐야? 당일로는 오늘 물량으로는 상방으로 외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일로 볼 때는 외인들은 상방 베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모딩에서는. 자, 그럼 누적으로 볼 때도 하방은 이만큼 품 매도를 해놓고 있어서 물량이 좀 쌓여 있어요. 오늘 매도한 물량들이 오늘 잡은 물량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25 아래로는 320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현재 330이니까 그죠? 전후니까 위로 매도가 약해서 물량들이 이제 내일부터 어느 정도까지 위로 저항 잡을지 345는 일단 저항을 잡으리라고 보여져요. 중간에
어디에다가 저항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죠. 자, 누적으로 보면은 외인들의 현재 모습은 아래쪽을 내려놓고 물론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320 아래로는 지지선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2로 올라갈 것이냐,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갈 것이냐를 놓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흐름을 봐야 되겠죠. 수급 변화를 좀 생각하고 봅니다. 음,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340, 345 가능성은 있습니다. 342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솔솔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거는 뭐 지금 조금 이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조금 긴 관점에서 올 하반기 내년 이제 상반기 1분기 3, 4분기 4,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인하 가능성 이야기들이 경기 둔화 경기 성장 팬데믹 이전 부진 고부채 국가 금리 인상 효과 제한적이다. 인플레이션 동안 부채 구제는 정부 지출 증가로 상쇄된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다 등등등등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인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격언은 선현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증시 격언이 항상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1위 투자정보 회사의 CEO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을 내려면 항상 시장에 머물러라. 떠나고 싶어 하지 말고 시장에 항상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패턴으로 개별주들이 탄력은 없어도 시장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7분 응선, 8분 응선 가면은 개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게 되겠죠. 불나방처럼 몰려들게 되겠죠.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의 반복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거는 또 가외적인 이야기고 앞으로 4주간 만들어질 수 있는 고점은 단계별로 일단 1차가 아까 338이었죠. 그죠? 338. 그 위로는 345부근. 그거를 아직은 이르지만은 여기서도 반영하고 있고 지선도 320까지 레인지는 뭐 325에서 320까지 지지선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내려온다 그러면 아마 여기가 두툼하게 쌓일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을 놓고 지지와 저항을 잡는다라고 위로는 이렇게 될 거고 아래로는 요 라인에 있겠죠. 322, 23 그다음에 아래로는 320 그럼 22, 23이면 얼마에 눌린다 그러면 21선이 되는 거겠죠. 위로는 조금 더 공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외인들은 계속 수급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은 계속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000억 이상 엊그제인가 하루 1000억 이상 매수하고 계속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전히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금이 망가뜨려 놓은 종목들 나중에 다 올라옵니다.
연기금이 핥아 먹어서 올라올지 아니면 다른 수급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올 겁니다. 타겟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짓거리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CIO 9명 중에 8명이 3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지나야지 될라는지 그렇다면 3개월 내내 저렇게 허짓거리 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죠. 지난 정권에서 임명해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지난 정권에서 9명 중에 8명이나 앉혀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랄하고. 레임동 완전 말년에 탱자탱자 하고 있는 거지. 하나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임기가 끝나고 나면 3개월은 8, 9, 10, 7월부터 해서 7, 8, 9, 9월이면 거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10월 되면 끝날 거라고요. 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연말에는 일정 부분 연기금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10월부터는 또한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부분. 따라서 가능성은 있으니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조정을 받고 움직일지 아니면 올려놓고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지. 기술적으로는 미국 지수가 우리 지수가 미국보다는 좀 덜 오른 상태예요. 뭐 심플하게 이평선을 놓고 보더라도 S&P 500은 100일선에 안착해서 양봉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100일선에 안착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일선 아직 못 올라간 거죠. 이게 100일선이라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100일선인데 올라가면 2550 위로 올라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따라갔다라고 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면 기술적인 흐름상 2600 지금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거지. 왜 못 갔을까? 연기금 저지라라고 매도 때려대니까 계속. 그것도 작용을 합니다. 외인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연기금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계속 매도 때려대면서 매도 때리니까 시장 거래 대금 없이 외인들은 선물 가지고 핸들링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현물 매수해 놓고. 왜? 환율 1,300원대에서 워낙 비싸지기 전에 열심히 한국 주식 사놓는 거죠. 기가 막히죠. 꽉 먹고 알 먹고 이중으로 수익 나는 거지. 그러다가 원화 고평가되면서 쭉 내려온다. 1,100원대까지 내려온다. 아, 그러면서 지수 올라간다. 대박이지 외인들은. 이쪽 먹고 저쪽 먹고 파생으로 먹고. 얼마나 좋아. 그거를 저 아냐고. 누가 저기 파랑 지붕 사람들이 좀 아냐고. 자, 가외적인 이야기. 뭐 슈퍼개미가 자산이 한 2천억이 넘어가니까 슈퍼개미가 국회의원들하고도 가끔씩 미팅을 하거나 만나서 식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금융시장의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이야기들을 했더니 어, 돌아오는 답변이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그게 우리나라 작금의 대한민국 그들의 현실입니다. 파랑 지붕 아저씨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고생은 누가 한다? 개미들이 개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야 돼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쓸데기 없이 하루 2, 3%만 노리지 말고 생각하면 열이 오르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에 과연 우하향인 백일선은 주봉의 20선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주봉상 뭐 4주 연속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이후에 위로 바로 올라가서 안착을 할지, 미국 지수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니면은 여기서 주봉상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까지는 안 내려올지. 근데 내려올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려올 만한 게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내년 상반기에는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온다? 누가 이야기하듯이 가봐야지 알겠죠. 시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갈 것이냐. 일부 여기서 기술적인 흐름상 아래에서 이런 모습 나오다가 돌파 안착을 할 것이냐. 주봉에서 20선, 그러니까 일봉에서 101선에 100선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기 추세가 선회에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완만하게는 뭐 한 최소한 2년 아니면 횡보 과정을 거치면은 그 이상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도 있고. 자, 어쨌거나 여기 목전에 있기 때문에 돌파 안착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가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뭐 요 아래에서 음, 어떤 또 다른 대외 변수에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요 아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오다가 올라오거나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거는 어떤 변수가 악재로 작용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미선물은 현재 S&P 500 0.3, 0.4 정도 올라와 있고 현재 우리 야선은 그냥 보합 정도죠. 약보합 좀 올려놨으니까 미국이 오늘 아마 지금 저런 거는 독일도 뭐 지금 뭐 약보합까지 올라왔네. 아까 밀리다가 장 시작되고서 봐야 되겠네요. 미국은. 자, 시황 이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종목 몇 개만 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자, 종목들 중에 계속 강조했던 종목들이 있죠. 해도 보십시오. 그래도 꾸준하게 보시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했던 것 중에 덕신 하우징. 밑에서부터 또 얘기했었죠. 뭐 패닉 쓸 때 안 내려온 종목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올라올 때 또 얘기했죠. 횡보할 때 또 얘기했죠. 올라올 때도 또 추천해줬죠. 그래서 느려도 올라와요. 28 올라갔다 눌렸다가 또 올라갈 거라. 돌파하면 이 신고가 또 한번 가겠죠.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신고가 갈 거예요. 신고가 간다고요. 개무시하지 말라고요. 신고가 간다고. 움직임 없으니까 저걸 먹으러 들어가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보시라니까 신고가 간다니까 밑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신고가 가면 몇 프로 먹느냐고. 서전 기전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종합기술도 있고 횡보하던 주가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튀어 올라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게 특수건설은 뭐 제 방송 들으셨던 분은 다 기억을 하고 아실 테고, 그죠? 금강철강도 아실 테고.
일정 수준 이렇게 횡보하다가는 그래 빵 터트리면서 올라오죠. 이거는 좀 미국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튀어 올라옵니다. 자, 지난번에 뭐 무방 때 시리즈도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시리즈도 오늘 5,700까지 올라갔었죠. 저항 자리였어요. 이제 내일부터 또 눌림목 자리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도 이제 백일선 안착하기 위한 과정인데 안착하고 나면은 돌아가는 추세에 품절주 격인데 상한가 가진 않는 품절주 한 번 갔었는데 과거부터 상한가는 잘 안 갔어요. 이때 연산간 이후로는 추세 돌아가면서 이제 가겠죠. 무중 이야기는 나오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죠? 그런 애들도 보던 종목들 트래킹 하면서 추적 계속 하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있다가 올려치고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겠죠.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덕신도 있고 종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나 그다음에 뭐 3일 기업도 과거에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이런 애들도 확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같은 패턴들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신건설 같은 애들도 물론 이제 테마는 이재명 테마였지만 중소형 건설주예요.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재무 구조나 실적들이. 단지 지난 정부의 지나치게 이제 억제 규제 때문에 테마성 흐름만 타고 갔던 것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중소형 건설주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 사우디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빈살마니가 11월 달에 와서 이야기도 있고 정부에서 지금 해외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애들이 주목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나올 만한 이슈들은 계속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발 에너지 정책, 그린 에너지 정책들 때문에 오늘 뭐 이제 대명에도 가고 G2 파워는 이제 원전 쪽인데 저는 무중 때문에 뭐 점상 간 거고, 그죠? 권리락 효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이제 종목들은 많으니까 그때그때 테마로 도는 거고 중소형 건설주들은 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전에 하려다 말았었던 빗물 지하터널 이야기 나오니까 얘가 시간으로 상한가 갔다가 떠서 뭐 내린 거거든요. 터널 얘기만 나오면 이 특수건설이니까 특수하고 동아지질인데 이 개별주는 특수건설이 훨씬 강하죠. 강하죠. 참고하시고요.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특수건설도 과열 단기 과열에서 이격도 벌어졌으니까 기다려서 이제 백일선 안착하는 흐름을 보면서 스윙 관점에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꼬리 밑에서 음봉에서 아래로 매수해서 기다리면 한번 또 올라가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 개 놓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갈 것인가. 그냥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이후에 바로 양봉 한번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안착하는 시간 필요하면은 내려오면은 분할로 매수해야 되겠다. 뭐 매일같이 돌려보면서 이제 그 자리 노려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면 노리면 되잖아. 덕신하우징도 노려보고, CTG도 노려보고, 한국종기도 노려보고, 노려보면 되겠죠. 건설주들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애들 좀 돌려서 보면서, 밑그림 그려놓고, 자리 오면은 매수. 기다리면 올려치고, 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테마 쪽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철강 쪽? 금강철강. 우리 종목이잖아요. 금강철강.
빵 터지면서 올라가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밀렸는 윗꼬리 마감했는데 눌림 나오면 좋지 뭐 그런 애들. 그죠? 눌림 나오면 좋죠. 바로 못 가더라도. 철강 쪽에서 또 괜찮은 애들 몇 개 놓고 그 밑그림 그려놓고 자리 오면은 매매를 해보고 그렇게만 돌아가도 괜찮잖아. 매일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먹어야지만 맛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는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리기 때문에 더 수익이 커질 수가 있어요. 중장기 투자에서 돈 많이 버는 슈퍼개미들도 있지만은 이런 애들 가지고 50% 100% 먹는 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자금 크게 불려가는 슈퍼개미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런데 단타만 해가지고 슈퍼개미 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무실 멤버 중에 있긴 하네요. 20년 된 친구 있어요. 먹고만 산대요. 그때 당시는 잘 벌었는데 번 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거죠. 좀 벌기는 했어도. 전적으로 단타만 하는데. 그냥 나의 투자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개인들이 주식을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주된 건 슈퍼개미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슈퍼개미가 어떤 방식으로 슈퍼개미가 되었는지에 대한 복기는 해볼 필요가 있죠. 공부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단타로 슈퍼개미가 되었는지, 중장기 투자로 슈퍼개미가 되었는지, 뭐 선택의 몫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방법들도 나름 좀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요즘 거래가 많지 않은 장세에서 조금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아무쪼록 시장은 조용조용하게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기로에서 과연 안착을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되발나게 시간차 두고 돌아서 올라올 것이냐는 대변수들 같이 놓고 외인들 포지션도 좀 체크하고 수급 체크해 가면서 단가는 이제 연기금 수급이 언제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수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저직거리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뭐 이제 임기 끝나 가면은 이제 교체가 되거나 어떻게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연기금 수급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나오던 뭐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이제 인플레가 잡혔다 그러면 경기 침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이 부분도 뭐 나오는 내용들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거래 대금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외에는 종목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때 3월처럼 3, 4월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충분히 그때 되면은 뭐 매매하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그것도 잘 거래량의 흐름 보면서 기회를 좀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4주 8월 만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그 레인지에서 지수 움직일 거 고려를 하고 이제 주 단위로 주 3번씩 외인들 포지션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변화 과정을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종목들도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좀 짧게 마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 한번 되시고 내일 금요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